끊겼네. 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이어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마지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대표가 있는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5명이 사실상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국가 안에서도 어쨌든 서열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위에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뭐 이런 순으로 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시 내릴 수 있는 그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예시를 드렸지만 선거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야 선거관리위원장아 뭐 이번 선거는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청탁을 넣어도 얘가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나는 너랑 동등한 입장이야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기관의 그 대표들끼리도 서로 동등한 레벨에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이제 살펴볼 텐데, 국민주권의 의미. 첫 번째로는 이제 소영이가 이제 잠시만요. 소영이는 이제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홍 색깔 부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데도 그 투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경우는 국적이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두 나라에게 전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그래서 이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52쪽을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권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헌법에 제1조 1항, 1조 2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의 첫 번째 문장은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첫 번째 문장으로 하고 있으며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만 15세 이상이 되면 영화 변호인이라는 것을 봐보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기 송강호라는 배우가 아주 열연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헌법을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조금 욕설도 나오고 좀 잔인한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보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만 15세가 넘어가면 이 영화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이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배우겠지만 이 세 개의 주요 기관이 권력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권력을 나눠서 독립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재가 심했던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절에는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에게 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과 국회의 기능을 거의 마비시키고 이제 대통령 혼자서 그 세 개 기관의 역할을 거의 다 해버렸죠. 그래서 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짧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30초 시간 주겠습니다. 자,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이제 독재자 같은 국가 기관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하인으로 보겠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권이란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인이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53쪽을 보겠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나와 있고, 만화가 한 6컷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거의 왕이 아니라 거의 신과 같은 그런 행세를 했죠. 그래서 그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대통령 임기와 중임 횟수 이런 것까지도 계속 바꿔가고 언론 탄압 이렇게 보면 집회 금지. 여기 언론 검열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보면 기자들 중에도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는 기사도 있고 아니면 정부의 뭔가 부조리한 점을 잘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이 만약에 기사를 썼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걸 먼저 감시를 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썼다. 그럼 이제 그 기사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집회 금지는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이 민주화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컷에 보면 긴급조치 명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특별 조치라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킵니까? 아무튼 이때는 이런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정치의 암흑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요 시대가고 또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면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에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시절이 끝나고 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제 현대에 와서 그 당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 밑에 보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이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내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국가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국민주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 다음에 그 EBS 지식채널 헌법 1조 제1조라는 영상을 첨부를 할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 알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거기도 헌법이 있었고 뭐 내용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좀 미묘한 차이로 그 해석하기 따라서 헌법이 또 어떻게 그 악용이 됐는지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걸 보고 과연 여러분이 나중에도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헌법은 과연 이제 그 지금 현실에 잘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헌법을 이제 헌법에 따라 일하고 있는 인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